제가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상처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여서 말투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라는 신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말을 거의 하지 않으며 공부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저의 명령적인 말투와 늘 내가 옳다고 고집했던 말버릇이 저의 인간관계에 큰 장애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말이 많고 밝고 자신감 넘치던 제가 이제는 과묵하고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을 꺼려하는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사업가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소통하고 설득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직원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소통을 꺼려하는 성격이 형성되어 꿈을 이루어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스님, 제가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름날 더울 때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나 이런 거 먹으면 시원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먹으면 반드시 설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씨는 덥고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는 먹고 싶고 먹으면 설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기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참겠습니다. 길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먹고 설사하면 되잖아요. 먹고 설사를 하든지 설사하는 게 더 힘들면 먹고 싶은 거를 안 먹든지 먹고 싶은 게 더 강하면 먹고 설사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자기 말투가 그러면 말투를 고쳐서 생활을 하든지 생긴 대로 말투를 하고 설사하듯이 손실이 생기면 손실을 감수하면 되잖아요. 비난하면 비난 좀 받으면 되잖아요. 자기 생긴 대로 살고 지금 먹고 싶으면 설사를 해라. 비난을 받지 않으려 하지 말고 비난을 감수해라. 사업상 손실이 생기면 손실을 감수하면 됩니다. 성질대로 말하지 않았으면 1,000원 벌 거를 성질대로 얘기하고 500원밖에 못 벌었으면 500원을 벌고 만족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말을 안 하니까 아예 거래가 안 돼 가지고 500원도 못 버는 것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조금 덜 벌면 되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그 사람 문제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는 걸 감수하면 되잖아요. 설사하는 걸 감수하듯이. 그럼 또 새 사람 사귀면 되잖아요. 그게 싫으면 내 말투를 고치든지. 근데 자기는 말투를 고치려니까 안 고쳐진다.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하다. 말을 하니까 상처 있는데 어떡하면 좋겠냐. 이거는 날씨는 덥고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고 먹으니 설사하고 어떡하면 좋겠냐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상대가 상처받아서 떠나가면 그 손실을 감수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힘들어도 말투를 고치든지 자기 말투가 명령조이고 계속 이렇게 말하면 손실이 생긴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별로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안 고쳐진다 이 말은 고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 노력 안 하고 저절로 고쳐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치기 싫으니까 어때요? 그냥 아예 입을 닫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꼭 명령조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싫으면 명령조로 안 하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명령조로 나왔다 그러면 손실을 감수하면 됩니다.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무언가 변하기를 원하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손실을 감수하든지 입 다물고 자기 우울증에 빠지든지 아니면 힘이 들어도 말투를 고치세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래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 말투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 가지고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튀어나오면 그만큼 손해를 보면 되잖아요. 저도 아이스크림을 가끔은 먹어요. 그리고 설사를 해요. 이렇게 먹고 싶으면 손실을 감수하면 됩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설사를 하든지 먹고 싶더라도 참든지. 내 말투가 거친 거는 혼자서 한다고 잘 안 됩니다.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서 계속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입을 침묵하면 덮어놓는 거지 개선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하는 관계에서는 그거 안 고치면 큰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복학교 같은데 등록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마음 나누기를 자꾸 해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나 자기 그 아집이 있어서 이렇게 말투가 세게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말투가 세게 나오는 거 이거는 첫째는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고 두 번째는 내부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니까 그 불만을 억누르면 좀 부드럽게 나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팍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복학교 같은 데서 마음 나누기 하면서 자기를 알아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보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혼자서 책 보고 공부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혼자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학교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항상 소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 마음을 내놓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고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사는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어머니는 아이들 얘기도 듣고 아들은 엄마 얘기도 듣고 남자는 여자에게도 듣고 여자는 남자에게도 듣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중심으로 너무 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자각을 해야 합니다. 변화는 자각할 때 일어나지 스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남이 아무리 얘기해 준다고 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차릴 때만 변화가 일어난다. 자각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아, 내가 고집이 세네. 아, 내가 말버릇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네. 이게 자각이에요. 이 자각이 일어나야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